다산 신도시 상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에는 많은 상가들이 분양됩니다. 다산 신도시 역시 그중 하나로 많은 상가들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산 신도시 상가의 장점은 무엇이 있고 또 단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신도시 상가들이 분양되고 공실이 이어지면서 신도시 상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또한 다른 신도시 상가들처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산 신도시 상가들은 마구 유래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신도시 중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숙 신도시의 개발이 발표되면서 왕숙과 인접한 다산 신도시와의 연관성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숙 1, 2 신도시의 경우 다산 신도시를 가운데 두고 분리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서 같은 영향권에서 다산 신도시를 포함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도시들이 초기의 규모보다 점점 주변 지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걸 봤을 때 다산과 왕숙 또한 결국 같은 신도시로 확장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다산 신도시 상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산 신도시 상가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이라면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도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 왕숙의 교통축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산 신도시의 상가는 왕숙 1, 2 지구가 개별되면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를 본다고 하면 다산 신도시는 단순 주거, 베드타운 신도시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적 기능을 많이 넣은 도시로 기존 신도시, 베드타운 신도시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법원, 검찰청, 교육지원청 등 주요 관공서들이 함께 있는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다산 신도시는 왕숙 천변의 수변공원,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선현공원, 지금지구와의 사이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원으로 둘러싸인 형태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삶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건지구 내 다산역 또한 왕숙지구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왕숙 1, 2 신도시는 총 340만 평의 대지 위에 6만 6천 호의 주택하고 40만 평의 테크네밸리가 이제 그 안에 계획된 도시입니다. 기존 다산 신도시를 위와 옆으로 이제 감싸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를 보면 기존 70만 인구에 더해서 왕숙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00만의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왕숙의 개발 내용 중에서 교통계획을 보면 이제 무정차 BRT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다산 신도시 중심사업지역 내 8호선 다산역을 목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 쪽의 접근성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왕숙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교통의 축을 다산 신도시 내에 다산역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의 도시로 같이 개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건지구 내 자족 4블럭 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는 총 4,700평 대지 위에 23,000평 연면적으로 건축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미 이제 1차는 입주 중이고요. 2차도 이제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블럭의 현대 지식산업센터는 총 12,000평 대지 위에 연면적 10만 평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구의 한강 DIMC 같은 경우에는 9,000평 대지 위에 연면적 7만 5천 평 규모로 지식산업센터가 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다산 신도시에는 총 연면적으로 20만 평의 지식산업센터가 건축 중이거나 입주 중입니다.
또한 2020년 올해인데요. 말 준공 예정으로 자족 1블럭에 그 연간 방문객으로 800만 명을 예상하는 그 프리미엄 아울렛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 준공이 되면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의 그 남양주 경찰서는 신사옥으로 이제 입주를 완료했고, 남양주시 법원과 검찰청은 22년 3월 개청을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보면 다산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그 차별화된 인구 유입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21년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인 그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의 입주가 이제 시작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분양 아파트들은 입주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상업 지역의 성패는 주변 지역의 그 주변의 그 유동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서 업무 등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야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다산 신도시의 그 상가들을 보면 지산,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아울렛 등의 자족 시설하고 그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그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서 유동 인구의 유입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 상가의 입주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좀 점차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산 신도시 상가에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1층 상가의 그 분양가입니다. 다산 신도시 중심 상업적 1층 상가의 분양 가격이 그 평당 가격은 입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4, 5천만 원 수준 정도입니다. 전용으로 8천에서 1억 수준입니다. 상가의 분양가가 평당 4, 5천만 원이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상업지 토지 가격 문제입니다. 시행사들의 토지 매입이 경쟁 입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당 4, 5천만 원 수준을 낙찰 금액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1층 상가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낙찰된 토지 가격을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가의 그 가격이 비싸다는 건 임대료 수준으로 볼 때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문제 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임차인들이 현재 원하는 임대료 수준으로는 당초 분양받을 때에 그 예상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산 신도시 1층 상가의 수익률은 3, 4% 정도 수준으로 임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실의 경우에는 아직 개정된 임대차법 등으로 이제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제한된 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 그 소유주들이 그런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아직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산 신도시 내 상가들 중 준공 후 약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 8, 90% 정도 입점이 완료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산역 예정지 바로 앞쪽이나 옆쪽의 그 상가들의 경우에서 가장 비싸게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만 아직 그 다산역 개통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조금 이게 그쪽 1층 상가들의 입점률이 한 4, 5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1층 상가의 입점률은 대략 7, 8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형이나 또는 초대형 상가의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그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내에서 이러한 대형 또는 초대형의 상가는 현대 그 프리미엄 아울렛,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내에 상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상가들은 중심상업지 그 상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상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상가들은 영업 종목 등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중심상업지역과는 크게 좀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큰 건 사실입니다. 정리해보자 그러면 다산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경우 주변의 그 개발, 그다음에 대형 지식산업센터, 초대형 아울렛 등으로 인한 유동 인구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다른 신도시 상권에서 나타나는 초기 입점 저조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그 공실로 상권이 몰락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업적 그 토지 가격의 문제로 1층 상가 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상권 몰락을 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그 상가의 문제는 분양시 수익률로 계산된 그 임대료하고 실질 임대료하고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뭐 임차인은 뭐 무상임대나 시설비 일부 지원 등 그 제시되는 조건을 보고 입점을 했지만 실제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내하지 못해서 이제 폐업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경험 없는 분들이 단순히 무상임대차 뭐 지원 조건 6개월 정도 뭐 이렇게 지원되는 조건을 하고 시설비 일부 지원 뭐 해준다는 조건만을 보고서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상가에 입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도심에서 병원이나 그 학원용의 대형 상가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이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택지개발지역 신도시 이쪽에는 많은 상가 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을 골라서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에서 그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시행사는 처음부터 각 층별 MD 구성을 미리 하게 됩니다. 미리 입점할 업종을 정해두고 구성에 맞는 임차인 위주로 같은 업종끼리 이제 모여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게 됩니다. 뭐 이건 충분히 상승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은 상권이 형성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상가를 소개할 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대부분 안정된 상권이 이루어진 형태로 뭐 미래의 상태를 뭐 전제로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그 상업지역의 상가는 이와 같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어서 다산 신도시 상가 또한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구도심 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권이 형성돼서 안정된 임대료 수준, 계획에 맞는 매매 가격 등이 있어서 안정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바로 옆에 이제 이 다산처럼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이제 상권이 새로 생기게 되면 기존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도심 지역이 특히 이제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하고 인접해 있을 경우에 상가 이용 편리성에서 구도심 지역이 신도시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에서 상가 투자를 예정하시는 분들은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건물이 준공을 원하는 업종으로 입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가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좀 입점이 더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학원이나 그 병원 등과 같이 이제 1층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와 창업을 동시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도시를 적극 추천드리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도심의 경우에서 이미 현 상황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 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원하는 규모도 찾기가 어렵고요. 이제 구도심과 신도시 쪽은 이와 같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무조건 신도시 또는 구도심 이쪽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산 신도시 그 진건지구의 경우에 8호선 다산역 아직 명칭은 미정입니다만 이 개통이 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8월 현재 시점에서 봐도 만 3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통된 지하철들이 예정 시기보다 항상 늦어진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다산역 또한 지하철 개통은 24년쯤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시점 이전에
지하철 수요로 인한 유동인구의 동선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2020년 말 오픈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방문객은 800만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중심상업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만 단정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경우 왕숙 1, 2 지구의 개발에 따라서 상업지역 상가들은 충분한 유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다산 신도시 어느 곳에서나 문제되는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블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산 신도시 상가는 위례하고나 마곡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각 지역별 상가별로 장점과 단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상가라면 그에 걸맞는 가격이 형성돼서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장점보다는 단점을 염두에 두고서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이상 다산 신도시 상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